welcome back to the Vocabulary World. I'm a host of this program, 신보정. Nice to meet you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단어지기 신보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단어 30일 완성의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영단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보낸 보람 있는 한 주였는지 매우 궁금한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at school, 학교와 관련된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학교와 관련된 단어들 기억하고 있는지 리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Let's review! club, club, exam, exam, gym, gym, homeroom, homeroom, lab, lab, playground, playground, principal, principal, semester, semester, sports day, sports day, uniform, uniform. 이제 학교와 관련된 단어들은 자신 있나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제는 말이죠. 첫 번째 주제는 my hobbies, 나의 취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나요? 수영이나 축구, 농구 등 운동을 취미로 갖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음악 감상, 책 읽기 등의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취미의 세계로 잠깐 빠져볼 텐데요. 교재 20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Exploring English 시작하겠습니다. Exploring English! Open your books to page 20. There are many kinds of hobbies. 교재 20페이지에는 다양한 취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학생을 보니 이 학생의 취미는 사진 찍기인가 봅니다. 사진을 찍다. Take pictures. 컴퓨터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친구의 취미는 컴퓨터 게임하기네요. 컴퓨터 게임을 하다. Play computer games.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죠? 수영하다. Swim. 다음 그림에는 색깔도 크기도 다양한 동전들이 모여 있네요. 동전을 수집하다. Collect coins. 동물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취미는 강아지,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일 겁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다. Raise pets. 겨울 스포츠의 진수, 바로 스키죠? 스키를 타다. Ski. 대중가요, 팝송 등의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의 취미는 음악 감상하기, 음악 감상을 하다. Listen to music. 손재주가 있는 학생들은 종이 한 장으로도 다양한 모형들을 만들곤 해요. 종이를 접다. Fold the paper.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좋아하죠. 여행하다. Travel.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다. Watch movies. 여러 가지의 취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나요? What's your hobby? 그럼 선생님하고 지금 여기서 잠깐 취미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요. 상대방에게 취미가 뭔지 물어보는 trace expression을 잠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취미를 물어볼 때는 What's your hobby? 또는 Do you have any hobbies? 하고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는 다른 표현으로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spare time? 이라는 표현으로 spare time 하면 여가 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라는 표현이죠. 이것 또한 취미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How do you spend your leisure tim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방금 전에 배웠던 표현과 똑같이 여가 시간에 무엇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여가 시간은 어떻게 쓰십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상대방에게 취미를 물어봤으니까 나의 취미는 무엇입니다 하면서 대답도 할 수 있어야겠죠? 나의 취미는 무엇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는요. My hobby is
밑줄. 밑줄 부분에 나의 취미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취미는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watch movies를 사용해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My hobby is watching movies 라고 대답하면 선생님의 취미는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 됩니다. 밑에 있는 대답, 밑줄 is my pleasure, watching movie is my pleasure도 똑같은 대답이 되죠. 여기까지 여러 가지 취미야 그 취미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취미의 세상 우리 아주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Words of the Day에서 취미 본격적으로 다뤄볼까요? Words of the Day. Words of the Day. 오늘의 단어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교재 딱 펴놓고 옆에 연습장 한 장 딱 꺼내놓으면서 선생님이 필기하는 내용들 같이 적으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First word. collect, collect,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collect는요. 어떠한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모을 때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하고 구분해서 외워둬야 할 것이 바로 gather라는 동사예요. gather라는 동사는요.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을 긁어 모으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흩어져 있는 물건, 모으다. 자, 그럼 선생님이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collect stamps, gather stamps. stamps는 우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이거 한번 구분해봐요. collect stamps라는 의미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 취미로 우표를 수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gather stamps 같은 경우 gather는 여기저기에 있는 물건을 모으는 때 사용하는 동사라고 했으니까 gather stamps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책상에 흩어져 있는 물건을 우표를 주워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ollect와 gather의 미묘한 차이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줄게요. collect라는 단어 끝에 명사형어미 ION을 붙여주면요. collection이라는 명사 형태가 됩니다. collection은 수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같이 관련되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그럼 예문 속에서 collect 살펴보겠습니다. I have lots of hobbies. My favorite hobby is collecting foreign coins. I have lots of hobbies. 나는 취미가 매우 많아. My favorite hobby is collecting foreign coins.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favorite hobby는 collecting foreign coins. 외국 동전을 모으는 것이야. collect. 같이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Next word. Fold the paper. Fold the paper. Fold the paper. 이번에 배울 단어는 종이를 접다라는 표현이에요. 종이를 접다라는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fold라는 동사를 알아야 합니다. fold라는 동사는요. 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단어 지금 두 가지 다른 단어와 함께 구분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그 단어는 bend라는 동사입니다. bend라는 동사도 fold하고 똑같이 접다, 구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알아볼 거예요. fold 같은 경우는요. 부드러운 천이나 종이 같은 것을 접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bend 같은 경우는 예문 하나 써줄게요. bend a wire. bend a wire. wire가 뭐죠? 네, 철사입니다. 철사를 구부려라. 이처럼 딱딱하거나 철사같이 딱딱하거나 힘을 가하여 구부려야 할 것들을 쓸 때 bend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알겠죠? 그러면 fold the paper. 종이는 어때요? 그쵸?
아주 부드러운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fold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fold the paper 예문 속에서 살펴볼까요? He is folding the paper in half. He is folding the paper in half. 그는 종이를 반으로 접고 있다. Fold the paper, 종이를 접다. bend하고 차이점 구분해서 알아주세요.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Next word.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Listen to music. 음악을 듣다라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음악을 듣다. 듣다라는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듣다라는 동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듣다라는 동사에는 뭐가 있나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listen과 hear 이 정도가 있을 거예요. listen과 hear 두 가지의 차이점 근데 잘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지금 알려줄게요. 두 가지 다 동사로서 뜻은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listen 같은 경우는요. 주의를 기울여 듣다.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들을 때 listen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hear 같은 동사는요.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소리가 나와서 귀로 들어와서 들리는 것을 hear라고 해요. 그렇지만 뜻은 둘 다 듣다라는 뜻으로 되고요. 그러면 음악을 듣다, 음악을 감상하다라는 동사는 listen과 hear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음악은 저절로 들리는 것이 감상하는 것은 아니죠. 의도적으로 감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isten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listen to music, 음악을 감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럼 listen to music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 like listening to music more than singing. I like listening to music more than singing. 나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Listen to music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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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단어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movie, 영화라는 단어인데요. 영화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다른 표현들 여러 가지 가르쳐 줄게요. movie라는 영화라는 명사는 말이죠. 영화를 보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see a movie 또는 watch a movi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둘 다 영화를 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럼 우리 영화를 보다 이 표현 대화문 속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에 영화에 관련된 짧은 대화문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Let's go out and see a movie. 자, 우리 나가서 see a movie. 아까 선생님이 see a movie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영화를 보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우리 나가서 영화 보자. Sounds great. 좋은 생각이야. 그거 좋다. What kind of movie do you want to see? 자, what kind of movie? 어떤 종류의 영화를 do you want to see? 너 보고 싶니? 자, 그랬더니 대답이 I want to see a 하고 밑줄이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영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미스터 빈의 홀리데이라는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 종류를 뭐라고 할까요? 네, comedies라고 하죠. 코미디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영화도 한번 같이 볼까요? Shrek.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Shrek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죠? 애니메이션. 바로 만화 영화죠. 애니메이션입니다. 다음 영화로는 미션 임파서블, 흥미진진한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는 액션 영화라고 하죠. 액션 movies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카우보이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가를 딱 물고 머리에 카우보이 햇을 쓰고 있네요. 이런 영화는 서부 영화, 웨스턴 무비라고 합니다. 웨스턴 무비. 다음 표현도 살펴볼게요. Scream. 보기만 해도 무서운 Scream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네요. 공포 영화는 horror movie라고 하죠. horror movies.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이 영화는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 같은 영화는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고요. 공상과학 영화는 영어로 sci-fi movie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의 종류를
이 빈칸 밑줄에 넣어주면 되겠죠? I want to see a sci-fi movie.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영화에 관한 표현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movie, 예문 속에서 살펴볼까요? Watching English movies help us to learn English. Watching English movies help us to learn English. 영어로 된 영화를 보는 것은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movie, 예문 속에서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Next word.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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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어는 말이죠. 강아지, 고양이처럼 귀여운 애완동물을 뜻하는 단어를 배울 것입니다. 애완동물은 pet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pet이라는 단어인데요. 애완동물을 기르다라는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동사 형태를 알아야겠죠? 기르다라는 동사는 rai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raise a pet 하면은 애완동물을 기르다. 애완동물을 기르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럼 우리 raise a pet, 예문 속에서 살펴봅시다. I want to raise a pet dog as a hobby. I want to raise a pet dog as a hobby. 나는 취미로 애완동물 강아지를 기르고 싶다. pet, 예문 속에서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Next word. Play computer games. Play computer games. Play computer games. 이번에 배울 표현은 컴퓨터 게임을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컴퓨터 게임을 하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컴퓨터 게임을 하다라는 표현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동사냐면요. play라는 동사예요. play라는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알아볼 텐데요. 동사로 놀다, 무엇을 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문 속에서 play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play in the garden. play in the garden 이라는 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garden은 정원이라는 뜻이고요. 그쵸? 정원에서 놀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두 번째, play the, 그래요. piano. play the pian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lay 다음에 악기명을 넣어주면요.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아노를 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 번으로 알아봐야 할 것은요. play soccer라는 표현입니다. play 다음에 운동명을 넣어주면요. 운동을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play soccer 하면은 soccer, 축구를 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차이점이냐면요. 악기명 앞에는 뭐가 붙었어요? 그쵸, 정관사가 붙었죠? 근데 운동명 앞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 점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play the gam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lay the game은 게임을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 컴퓨터 게임을 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어요? play the computer games 라는 표현이 되겠죠? 예문 속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살펴보겠습니다. I like playing computer games with my friends. I like play computer games with my friends. 나는 친구들과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해. 컴퓨터 게임을 하다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Next word. ski. 방금 배웠던 단어 play에서 play 다음에 운동 명칭을 써주면 무슨 운동을 하다라는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였을 경우에는 play soccer, 농구를 하다였을 경우에는 play basketball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스키를 타다라는 표현도 play ski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스키를 타다라는 표현은 그냥 ski라고 얘기를 해요. play를 쓰지 않는 여러 가지 운동명이 있는데요. 그 운동명 선생님이 지금 알려줄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boxing, skiing, wrestling, 유도,
swimming 등의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play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단어 그 자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 ski 예문 속에서 살펴볼까요? Where did you go skiing last year? Where did you go ski last year? 너 지난해에 어디로 스키를 타러 갔니? 스키를 타다. 스키, 명사형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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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떤 운동일까요? 그쵸, 수영입니다. 수영, swim, 수영을 하다. swim이라는 표현은 말이죠. 명사하고 동사의 형태가 동일하게 쓰여요. 어떻게 쓰이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볼게요. swim이라는 표현은 명사 형태 수영, 동사 형태 수영하다. 동일하게 swim이라고 쓰인다고 선생님이 설명했는데요. 그럼 예문 속에서 두 가지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찾아볼까요? 첫 번째, I want to learn how to swim well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해요? want to learn,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how to swim well, 수영을 잘하는 방법을요. 자, 이곳에서의 swim은 명사로 쓰였을까요? 동사로 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how to, 투부정사, 동사 원형이 온 거죠. 그러면 밑에 문장 볼게요. How about going for a swim? How about ing라는 표현이 있네요. How about ing라는 표현은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수영 가는 게 어때? 자, 앞에 뭐가 붙었나요? 부정관사 어가 붙었습니다. 부정관사가 붙는 거는 바로 명사라는 증거죠. 이곳에서는 수영이라는 명사 형태로 쓰였고요. 수영, 수영하다, swim. 예문 속에서 살펴볼까요? The children are swimming in the pool. The children are swimming in the pool. 어린이들이 in the pool,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swim,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Next word. Take pictures. Take pictures. Take pictures. 이번에 배울 단어는 take pictures. 여러분, picture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죠? 바로 사진이라는 뜻입니다. take pictures라는 뜻은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고요. 관광지에 놀러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서 또는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사진을 찍거나 같이 찍어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이때 사용하는 두 가지 유용한 표현 지금 한번 가르쳐 줄게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Can I take a picture? 내가 당신과 with you, 당신과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표현은 여러분이 한번 구분해서 다시 들어봐야 되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Would you please take my pictures? Would you please take my pictures? Take my pictures. 나의 사진을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다르죠? 한 가지는 저와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탁이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제 사진을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두 가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그럼 take pictures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Would you mind taking a picture with me? Would you mind take a picture with me? 나하고 같이 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탁이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Next word.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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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마다 좋은 곳을 보며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 travel, 여행을 좋아할 것입니다. travel.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travel, 여행과 비슷한 단어들을 여러 가지 알아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똑같이 T로 시작하는 tour, 여행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한 trip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로 시작하는 journey라는 단어도 있고요. travel 하나만 외워두지 말고 이 세 가지 단어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My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My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travel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죠?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 my hobbies에 대해 배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my family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y family 교재 26페이지를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Exploring English. 여기 한 집안의 가계도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나타낸 그림이죠. 그럼 우리 나를 중심으로, 아이를 중심으로 한번 가족 구성원들을 살펴볼까요? 집안의 가장 웃어린이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조부모님이 계시네요. 조부모님은 grandparents라고 하죠. 나의 아버지의 형제이신 삼촌과 나의 아버지의 여자 형제이신 고모도 계시네요. 삼촌은 뭐라고 하죠? 네, 삼촌은 uncle이라고 합니다. uncle.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럼 뭐라고 하죠? 조부모님을 grandparents라고 하면 부모님은 그쵸? parents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알아봐요. 나의 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뭐라고 할까요? 삼촌은 uncle이라고 했고 여자 형제는 네, aunt라고 합니다. aunt. 또 이번에 살펴볼 것은 나의 아버지의 남자 형제의 자녀들을 배워봅시다. 나의 아버지의 남자 형제의 자녀들은 나에게 뭐가 될까요? 그쵸? 사촌이 되겠죠? 사촌은 영어로 cousin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의 형제 관계를 살펴봐요. 나는 한 남자 형제가 한 명이 있고 여자 형제가 한 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남자 형제는 영어로 brother이라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나의 남자 형제의 자녀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조카가 될 텐데요. 조카는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나타납니다. 남자 조카 같은 경우에는 nephew라고 하고 여자 조카 같은 경우에는 niece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가족의 가계도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가족과 관련된 단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Words of the day. Words of the day. Exploring English에서 그림을 보며 익혔던 단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aunt. 아버지나 어머니의 여자 형제 또는 삼촌의 부인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aunt. 바로 숙모, 이모, 고모 등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숙모, 고모, 이모 등으로 구체화돼서 나와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aunt라고 하나로 표현을 한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 줄 게 있어요. Mary라는 숙모가 있습니다. 이 숙모를 그냥 Mary라고 부르기보다는 aunt를 붙여서 Aunt Mary라고 부르면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 된대요. 또한 선생님이 aunt에 관해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줄 게 있는데요. aunt하고 똑같이 발음되는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명사형으로 개미라는 뜻이에요. 완전 다른 뜻이죠? aunt 똑같은 발음이어도 스펠링과 뜻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예문 속에서 aunt 살펴보겠습니다. Mina is visiting her aunt in America. Mina is visiting her aunt in America. 미나는 미국에 있는 그녀의 고모 혹은 이모를 방문하고 있다.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brother. 형 또는 오빠, 남자 동생, 즉 남자 형제는 brother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brother. 근데 남자 형제가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도 있고 나이가 어린 남자 형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 앞에는 elder라는 표현을 붙여주고요. 나이가 적은 남자 형제 앞에는 younger라는 표현을 붙여줍니다. 여자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 형제는 brother라고 한다면 여자 형제는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맞죠. sister라고 하는
sister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sister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sister, 여자 형제는 elder sister라고 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 형제, 즉 여동생은 younger sister라고 하는 표현. 이것까지 같이 알아주세요. 그럼 우리 brother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Today is my brother's first birthday. Today is my brother's first birthday. 오늘은 나의 남동생의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돌이다. 자, brother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Cousin, cousin, cousin. 삼촌이나 고모 또는 이모의 자녀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나요? 그죠? 사촌이 됩니다. 사촌이란 단어는 cousin, cousin. 알아두시고요. 예문 살펴볼게요. I haven't seen my cousin for a long time. I haven't seen my cousin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하면 오랫동안. 나는 아주 오랫동안 나의 사촌을 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단어 살펴봐야겠죠? Next word. Daughter, daughter, daughter.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 부모님의 딸이나 아들일 거예요. 딸이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떤 표현이죠? 그쵸? daughter이라는 단어입니다. daughter. 이것과 같이 알아줄 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반대말. 딸과 반대되는 말은 즉 아들이라는 뜻이 단어겠죠? 아들이라는 단어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어떤 단어예요? 그쵸? son. son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daughter가 son을 아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요. 아들이나 딸이 한 명만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외동 딸이나 외동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동 딸이나 외동 아들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로는 네, 맞습니다. 바로 앞에 the only라는 단어만 붙여주면 돼요. the only daughter or the only son 하고 얘기하면 외동딸, 외동아들이란 표현이 되죠. 그럼 우리 daughter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m the only daughter and I have no brothers. I'm the only daughter and I have no brothers. 나는 외동딸이고 나는 남자 형제가 없다. 예문 속에서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In-law, in-law, in-law. 우리 한번 가정해봐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결혼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있겠죠? 그 배우자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쵸? 시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장인, 장인, 시어머니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이렇게 결혼이라는 법적인 관계로 맺어진 가족을 표현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in-law, in-law라는 표현을 씁니다. law가 뭐예요? 그쵸? 법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얻게 된 아버지, 즉 장인어른이나 시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하면요? 바로 앞에 father를 붙여서 father-in-law, father-in-law라고 하면은 시아버지 혹은 장인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나 장모 같은 표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긴 한데 법적으로 생긴 어머니,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니라 법적으로 맺어진 어머니니까 앞에 mother를 쓰면 되겠죠? mother-in-law. 자, 중요한 것은 바로 in-law라는 표현입니다. in-law는 법적으로, 즉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 가족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Marry, marry, marry. 자, 여러분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건데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입니다. 결혼하다, marry. 자, 결혼하다라는 marry라는 표현은요.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이 똑같은 표현 하나를 더 가르쳐 줄게요. 적어두세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get married. get married. 결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 get married를 이용해서 영작 한 가지 해볼까요? 벤과 질은 지난주에 결혼했다라는 영작을 해볼 거예요. 그럼 우선 주어부터 잡아볼게요. 주어, 뭐가 될까요? Ben and Zill이 되겠고요. Ben and Zill. 결혼을 했대요. 언제요? 지난주에 했답니다. 지난주에 last week이 되고요. 결혼을 했다라는 표현 get married를 사용해서 과거니까 바로
got married. Ben and Jill got married last week.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게요. get married 챙겨두시고요. 한 가지 더 가르쳐주면요. 누구누구하고 결혼하다라는 표현을 가르쳐줄 텐데요. 우리나라 말로 누구누구와 하는 표현은 with, 전치사 with를 사용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하면 marry with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한번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벤은 질과 결혼했다, 질과 함께 결혼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요. Ben married with Jill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with, 전치사 맞을까요? 아닙니다. 전치사 with가 아니라 to를 사용해서 Ben got married to Jill이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써볼게요. Ben got married to Jill. 자, 그럼 marry,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나하고 결혼해 줄래? marry.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Niece, niece, niece. 자신의 남자 형제나 또는 여자 형제의 자식들, 그러니까 자녀들은 조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조카는요, 다르게 쓰이는데요. 남자 조카와 여자 조카를 뜻하는 표현이 달라요. 조카는, 남자 조카 같은 경우는 nephew고요.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여자 조카 같은 경우는 niece를 얘기해요. 자, 두 가지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리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My niece isn't shy at all. My niece isn't shy at all. 나의 여자 조카, 나의 조카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niece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Parent, parent, parent.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모님이라고 하죠. 부모님이란 표현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parent라는 단어예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알아두죠. 여러분들 parent 두 분을 얘기할 땐 복수를 써주고요. 한 가지 더 알아볼 것은 조부모님이라는 표현인데요. 조부모님이라는 표현은 그쵸, 앞에 grand를 써줘서 grandparents 라고 하면 됩니다. parent 예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My parents are both working. My parents are both working. 나의 부모님들은 두 분 다 일을 하신다. parents 살펴봤고요. 그럼 그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Relative, relative, relative. 오늘은 여러 가지 친척들의 명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촌, 조카, 사촌 등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죠? 네, 친척이라고 하죠. 친척, relative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친척 중에서도 삼촌이나 방금 얘기했던 삼촌이나 이모, 고모 등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쵸? near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near relatives 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사돈의 팔촌, 이렇게 먼 친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distant relatives라고 얘기를 해요. relative 기억해 두시고요. 예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 have no relatives in America. I have no relatives in America. 나는 미국에 친척이 하나도 없다. relative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어는요. uncle이라는 단어인데요. 백부, 숙부, 삼촌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마지막 단어까지 챙겨두세요. 선생님이 두 가지 주제를 한 시간에 다루느라고 숨가쁘게 달려온 한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이 웹사이트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 푸는 거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요. 웹사이트 주소 아시죠? www.ebs.co.kr 들어오세요. 자, 다음 강의는요. close, 의복에 관한 단어를 배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 기대 많이 하고 찾아오세요. See you next time. Bye bye.